양쪽 모두 경선 진행 중인데 그 이야기 전에 워낙 최근에 큰 사안이 불거져서 이 곽상도 의원 퇴직금 아들의 퇴직금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랜만에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로 분노할 수 있는 곽상도 게이트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백드롭을 놓고 며칠간 장사를 했는데 그거 알면서 왜 물어봅니까? 네? 이제 드러났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누구 겁니까? 라는 거는 몸통이 누구냐라는 걸 물어본 거고, 격가지가 누구냐를 물어본 건 아니고, 몸통은 조금 있으면 이제 서서히 실체를 드러낼 것이고, 이 격가지가 하나씩 나타나는데, 격가지 나온 건 그대로 또 쳐야죠. 정치권에서요. 50억이라는 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정치권에서 아류는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뉴스공장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여기서 시작된 거죠. 결국 이제 MB 걸로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스베이드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따라서 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근데 빨리 교체하세요. 그때는 그럴 만한 뭐랄까요. 정황과 근거 굉장히 많았죠. 우선 아들이 거기 근무하고 형이 그 MB의 회장이고 기타 등등. 근데 이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의 질문에서 이제 답으로 보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거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사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언론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개발 사업에서 불로소득이 좀 많았다.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그냥 누워서 떡 먹기로 돈을 그냥 마구 그냥 먹었다라는 그 사건 정도면 이렇게 온 세상이 시끄러울 수가 없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이재명 지사라고 보는 겁니까? 국민의힘이든 언론이든 간에 이 사건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격가지들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이게 대선자금 조성을 위한 불법 대선자금 조성을 위한 저수지 역할을 한 건 아닌가, 금고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이재명 지사의 대선자금 자금 그런 의심에서 이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렇게 그 언론에 크게 보도될 일도 없고. 저수지 게임도 김호중 공장장과 관련이 좀 있는데 딱 자꾸 따라하면은요 성공하기 어렵다니까요. 자 보세요.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그러면 저는 그쪽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냄새가 그쪽에서 나고 있는데 그거를 이거 덮어쓰기 절대 안 되고요. 이 냄새라는 것은 이 파리채로 파리 잡듯이 이게 때려잡을 수 없는 거고 계속 의심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첫 번째 드러난 것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산재 보험 처리하듯이 된 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사실상 우리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반성부터 하시는 게 나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한 것만큼 좋은 정책이 없어요. 근데 우리 업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누가 범인이냐. 숨는 자가 범인이다.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다. 덮는 자가 범인이다. 수사방해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쪽에서 관련돼서 뭐라도 나오면은 그것까지 다 털자는 건데. 그래서 특검을 하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에서 절대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범인이 누군가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특검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끌고 해가지고 지금 5대5로 이쪽도 문제다 저쪽도 문제다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일이 아니고요. 윤석열 검찰 잘했지 않습니까? 그쪽 편에서 봤을 때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면 돼요. 한 달 안에 자꾸 특검 주장하는 것이 시간 끌기. 민주당 경선 끝나기 전에 민주당 경선 끝나기 전에 이 사건을 처리해야 맞은 건데 네. 검찰하고 경찰로 지금 사건을 둘로 쪼개놓은 것부터가 지금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거고. 곽상도 아들은 변협에서 이렇게 특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곽상도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정부가 이재명 아들이에요?
수사할 의사가 없다라는 게 명확해지기 이게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지사건이요. 계속 뭉개고 지사건이라고 계속 가정을 하면 미루고 하고 있기 그러면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곽상도 아들에게 수사가 퇴직금 50억을 줬다는 거예요? 진상의 규명이 될 말도 안 수가 되는 없습니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특검하자는 게 변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특검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병통치가 아닌데 제일 특검 주장 많이 한 게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동안에. 이번 상황은 그냥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알고 신속하게 있기로는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경찰도 지금 5달 만에 수상한 지금 자금 흐름이 관계자 있어서 소환 조사하고 몇 개월 있잖아요. 전부터 내사를 하다가 이게 포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이상한 자금 흐르고 있다고 그 경찰에 넘겨준 지 5달 만에 지금 처음 소환했어요. 지가 부리니까 자꾸 시간 끌기 위해서 특검 하자고 그 사이에 하는 것 대선 같아요. 끝나버립니다. 네,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빨리 안 하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을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줬다는 거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곽상도 아들은 누구 아들이냐고요. 이재명 아들이냐고요. 하나만한 이야기죠. 그래, 근데 이거는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해서 분노합시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 대선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 그런 의도로 이제 어딘가에 화천대유 같은 것을 흘러서 저수지가 있다는 그런 의혹인데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실소유주 혹은 뭐 누구 겁니까의 주인이라면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을 왜 준 겁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일단은 금방 이게 느껴지는 게 불로소득 규모가 얼마였길래 눈먼 돈이 얼마나 굴러다녔길래 너무 많이 남아서 대리급 6년차한테 50억을 덥석덥석 지어줄 정도가 됐나 하는 거하고 지금 안 밝게 아직 이제 화천대유 쪽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은 박영수 특검의 딸도 지금 아파트 하나를 갖다가 불법 분양해준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지금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불법 분양해주고 거기다가 지금 퇴직한다는데 퇴직금 얼마인지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곽상도 의원 아들 한 사람이 아닐 경우가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실소유주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돈을 50억이나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실소유주냐 아니면은 대선자금 저수지냐 그건 이제 규명돼야 되는 사안인 거죠. 조혜진 의원님. 자, 그리고 무리한 주장은 가급적 피해 주세요. 너무 무리한지 아닌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무리한지 아닌지는 특검 해보면 금방 나오는데 자, 그 특검 하지 말자고 해서 막으면서 무리한 주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에요. 잠깐만. 그러니까 빨리 밝히자는 건데 왜 안 밝혀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특검에서 빨리 밝히자는데 왜 빨리 특검 안 받는 특검은 겁니까? 시간 끌기 물타기용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저희들은 방해가 된다고 보고 지금 이미 경찰과 검찰이 저는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는데 빨리빨리 관계자들 소환에 응해서 이 조사에 응하면 돼요. 어제 그 김만배 씨 같은 경우 소환 조사에 응하고 12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수사방해죠.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 김만배 씨, 경찰이 김만배 씨 소환 조사한 게 5달 만이에요. 경찰, 검찰한테 넘겨놓으면은 내년 3월 9일 대선 끝나도 민기적거리고 있을 것이고 특검이 그렇게 시간 끌기라는 거는 누가 들어도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고 민주당이 그동안에 계속 일 있을 때마다 주장해온 게 특검이고 국정조사였잖아요. 그 시간 끌기 용에서였으면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측면에서도 특검이 빨리 해야 특검을 도입하면 경찰이 좀 움직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MB 때 특검으로 재미 봐가지고 또 재미 보고 싶은가 봐요. 우리 대선 때는 민주당이 요구해가지고 MB, BBK 특검 우리 받아들였어요. MB가 특검 수사 받으면서 대선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뭔데? 이재명 지사는 무슨 특권이 있길래 MB는 조사받으면서 특검 조사받으면서 대선 치렀는데 이재명 지사는 못 받겠다는 겁니까? 보니까 좀 불안해요. 네. 엄청 민주당이 요 쟁점은 각각 입장을 알겠고요. 그러면 이 50억은 왜 줬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이 앞에 사안하고 좀 다른 겁니다. 왜 50억이 갔을까요? 제가 봤더니 그러니까 요 관점에서 각각 얘기해 주십시오.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이 받는 퇴직금 액수를 보니까 거의 4위에 해당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50억이. 전문 경영인들도 그 정도 받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분들은 평생 근무하고 그렇죠. 대기업의 사장으로 은퇴할 때 저는 퇴직금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뭐라고 추정하시는 겁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이니까 이렇게 퇴직금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곽상도 의원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조사해 봐야 되겠죠. 조사하는데 가장 빠른 게 특검인데 조사하자면서도 특검 안 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돼요. 특검 조혜진 의원님 아들이라도 이렇게 못 받아요. 특검은 알겠고요. 조사하시는데 아들 없습니다. 특검은 알겠고 그건 여야가 현재로 불가능해요. 여야가 이제 공방을 하시고 제 말은 지금 뭐라고 추정하시냐 50억을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알 수가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알 수가 없고. 공짜는 없잖아요. 뭔가를 역할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라고 추정하십니까? 뭐 대가로 이렇게 저는 뭐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건 모르죠 아직. 조사를 해봐야 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굉장히 악성이에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2030에 대한 분노도 있죠. 그리고 권력자 아들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하셨죠. 그리고 법조인들이 고문으로 참여한 거죠.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어떤 회사에 고문으로 온다는 것은 법적으로 뭔가 해결할 문제가 필요하니까 이분들이 법조인들이 뭐 고문 이렇게 맞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뭔가 썸씽 스페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그 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간부로 근무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설계될 때 직원들한테 너희들 조심해라. 이것 반드시 문제가 된다. 검찰 조사받을 사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도 그런 그 오해받을 소지 나중에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을 만한 거는 일체하지 않았다고 그때 이야기를 한 거 보면은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뿐만 아니라 뭐 박영수 특검의 딸 거기다가 또 전 대법관 전 검찰총장, 검사장까지 다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의 이야기처럼 이건 나중에 자기들이 하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이게 좀, 사전 대비를 했을 가능성. 여기서 보험을 들어줬을 가능성. 그런 건 추정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단정할 수는 없죠.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안이니까. 이재명 지사가 실소 의도나 아니면 뭐 대선 자금을 위해서 한 사업이든 간에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본인과 가까운 그 변호인들을 꾸려야지 이경재 변호사라든가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정반대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재명 지사 본인만이 아니라 그 사업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자죠. 그 각자가 자기 나름으로 각자 도생하면서 그런 출구를 만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하지만 있는 이재명 지사가 실소유주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볼 정도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대표를 하신 원유철 전 의원을 거기다가 모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이론에는 그 추론에는 어쨌든 불로소득을 가지고 일확천금을 한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개개인으로 입장에서는 또 자기 나름의 이 보험 장치, 안전 장치를 마련한다고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이거는요. 원래는 공공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못하게 한 게 그쪽 정권 때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민간개발하면 더 복마전이 됐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반반 나눠서 한 건데 그래서 결국은 성남시에 5,503억을 먼저 이렇게 배당을 먼저 받아놓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쪽 동네에서 알아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같은 건 수정구 신흥동 같은 경우 공원이라든가 터널 뚫는 거 이것을 여기서 나온 걸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화천대 위쪽에서 민간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파르르 떨면서 그냥 철통같이 수사 방해하고 특검 막고 하는 게 관련자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재명 지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빨리 조사하면 되는데 왜 수사도 잠깐만요, 경찰도 의원님. 수사 민기적거리고 있고 경찰은 5달 만에 처음으로 소환 조사하고 특검을 하자는데 철통같이 막고 그러나요? 그게 국민들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잠깐만요, 의원님. 제가 이제 대신 여쭤볼게요. 그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성남시와 민간이 사실상 반반씩 책임을 지고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남시가 인허가권 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좀 민간에서 벌어진 일은 모른다라는 게 이제 지금 입장인데 그 최종적인 책임이 성남시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시장, 지금의 이재명 지사에게 있는 거 아니냐. 그쪽에서 민간에서 벌어진 어떤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너 왜 태어났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사실은 인허가를 정식 합법적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계없이 민간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성남시에게 환수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 건데 민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성남시장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리고 화천대유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무슨 대법관 출신 검찰총장 변호사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아까 공장장 얘기했던 대로 원희철 전 의원을 뭐 고문을 하고 하는 것은 뭔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저는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곽상도 아들이 왜 1호 직원으로 취직을 합니까? 곽상도 의원하고 이 화천대유 대표하고 뭐 같은 동문이고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정황상. 그러면 그쪽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준석 대표까지도 나서서 지금 곽상도 의원에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이면 먼저 본인의 주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뭐 실체도 없는 이재명 뭐 지사의 무슨 비자금 조성하기 위한 거 아니냐. 5,503억은 이미 투명하게 다 환수했다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민간 쪽엔 일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 사건의 실체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가 심지어 민간도 아니고 공공기관인 그쪽에서 수입을 얻으면은 국고나 또 국민에게 귀속되는 국민연금이 일산대교에서 조금 이득을 가져간 것도 거의 뭐 사기죄니 뭐 배임이니 뭐 도둑처럼 취급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민간에서 돈을 이렇게 불로소득을 어마어마한 몇천억을 가져가는데도 그쪽이 얼마 벌든 난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사건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쪽 돈이 누구 돈이냐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요. 도둑이 왜 도둑을 덜 잡았냐라고 뭐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근데 왜 더 잘하지 못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잘한 일이고 이렇게 개발한 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고 다 배워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칭찬할 일을 가지고 왜 칭찬할 일, 잘한 일을 갖다가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특검 빨리 하십시다. 자, 특검 얘기는 알겠고요. 그리고 특검. 툭하면 특검이야. 민주당의 특검이죠. 네. 네, 민주당의 특검이죠. 자, 민주당도 특검 주장 많이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는 또 국민의힘 전신에서 이제 잘 안 받아주고.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있습니다. 안 받아준 적도 있지만 대통령 후보가 대선 치르면서 특검 조사를 받은 당이 우리 당이에요. 민주당이 정말 그렇게 떳떳하고 이재명 지사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특검 받아주세요. 이게 지금 대형 악재가 터진 거라니까요. 뭐라고 이걸 가지고 해도, 지금 뭐라고 적반하장식으로 계속 이재명 지사 공격하고 한번 계속 그래 보세요. 뭐라고 설명을 해도 민주당이 특검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그 순간 국민들은 다 눈치를 채요. 특검이 모든 것에 방패가 될 수 없어요. 국민들 다 압니다. 네. 특검 관련해서는 이명박 후보 당시에 특검을 받았죠. 이명박 후보는 진짜 떳떳하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재명 지사 떳떳하다면 이명박 후보잖아요. 다스에 대해서. 네, 그런데 특검을 받긴 받았는데 다스는 이명박이 아니라고 결론냈죠. 그렇죠. BBK 특검이었어요. 그게 그겁니다. 예. BBK 다스 특검이 아니라 똑같은 거죠. BBK나 다스나 관계를 모르시나 봐. 자, 특검을 받긴 받았을 때 특검 결론은 또 나중에 밝혀진 실체적 진실하고 다르긴 했습니다. 하여튼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알면서 왜 물어보냐고요. 민주당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 사건은 이낙연 지사 후보가 말했어요. 그 팩트로 바꿨어요? 이낙연 후보가 이야기했어요. 이 사건의 얼개는 자기도 알고 있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걸 좀 바꾸세요.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알면서 왜 묻습니까? 오늘 대부분의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각자 혼자 얘기하시고 네. 서로 주고받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굉장히 잘한 거예요. 칭찬 좀 해주세요. 자, 그만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드러내자고요. 밝히자고요. 왜 안 밝혀요? 정말 겁나는 게 있으시니까 안 밝혀준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과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장동 의혹의 한 조각을 들고 나오셨다고요? 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라고도 하고 네. 국민의힘 법조 게이트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곽상도, 박영수 아들, 딸은 어떻게 화천대유를 품었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조각 중에 나오는 조각이 어떤 것이냐를 뭐 따지지 않고 성실하게 한번 우리가 퍼즐을 맞춰보죠.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 성과급, 산재보상금 네. 받은 건 일단 팩트예요. 네, 그건 뭐 본인들도 시인하고 있고요. 예. 어제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반배 씨가 경찰에 출두를 했죠. 네. 출두하면서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다 입은 산업재해에 대한 대가라고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산재를 입어가지고 그분이 대답하지 않는 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곽상도 의원 아들 뭐 실명이 이미 나왔더라고요. 네. 곽병채 씨. 네. 산재 신청은 안 했다면서요. 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곽 씨가 아버지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밝힌 내용이 있죠. 네. 2018년부터 평생 건강하기만 하던 저희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기곤 했다. 이 증상에 대해서 의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석증 또는 메니에르병 증상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메니에르병? 예. 메니에르병은 어지럼증, 청력 감소, 뭐 기먹먹함 뭐 이런 증상이 갑작스럽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 산재 신청을 뭐 이런 증상으로도 하긴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드물다고 하고요. 산재로 인정이 되기도 쉽지 않은데다 이게 왜 본인의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고 인정되더라도 1억 원 정도가 최대치일 거다라고 변호사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산재 보상받는 게 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른 것 때문에 그 병에 걸린 건지 진짜 이 일 때문인지를 증명해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산재가 되면은 회사가 또 다른 손해를 입어요. 그래서 산재를 잘 안 해주려고 그러고 산재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망을 해도 5억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게 노동계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50억 원은 다른 명목이지 않았겠느냐가 지금 의혹인 거잖아요. 특수수사를 해본 전현직 검사들에게 물어보니까 대가성이 의심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6년 근무한 대리급 사원에게 퇴직금이 50억 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50억 원이라는 그런 큰 돈을 줬을까? 그러니까 회사 쪽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 산재, 위로금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천대유는 김만배 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소유주가 주기로 결심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고요. 화천대유 제가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50억 원 퇴직금이 정상적인 걸로 보이나 이래 물었더니 네. 좀 많이 준 건 맞다. 아버지가 그 정도 되니까 그걸 감안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관계자 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그 정도 되니까 그걸 감안했지 않겠느냐. 네. 어차피 네. 퇴직금 주는 거는 그러면은 이사회 맘이고 여기는 100% 개인 회사니까 그 회장 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곽상도 의원 아들이 그렇고 한 사람 더 있죠. 박영수 특검 딸. 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요? 네, 이 회사가 이제 왜 분양했다가 분양 취소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양받았다가 뭐 그 사람이 분양 자격이 안 되는데 거짓으로 뭐 했다든지 이런 경우 취소되죠. 아니면 뭐 중도금을 못 낸다거나 낸 아니면 경우도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6, 7억 수준이었고요.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15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에 한 게 지금 15억 뛴 게 아니고 네네. 분양할 당시에 이제 분양가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 호가라고 하는데 아직은 입주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죠, 여기는. 퇴직금 일단 그런 아파트가 네. 문제가 있는데 네. 퇴직금부터 궁금해요. 이쪽도 퇴직을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정산은 안 됐다. 아직 직원 신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직원 신분이니까 퇴직금은 안 줬고요. 화천대유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와 함께 별도로 성과급 계약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직원은 최소 5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박 특검도 그런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5억만 줄지 더 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 주려고 하겠냐. 딸이 퇴사하지 않고 계속 다니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퇴직을 신청해놓고 아직 이제 뭐 절차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냥 쭉 다닐 생각이래요. 성과급을 더 이상 안 주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더 줬다간 또 무슨 논란이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더 다니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통화가 되신 겁니까? 네. 직접 통화가 되신 거군요. 네.
그런데 지금 저는 요 성과급 직원들하고 최소 5억 성과급 계약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 그럼 애초부터 이 회사 생기던 그때부터 몇 년 전부터 이런 계약을 다 체결할 맺었대요? 때부터 이제 잘 되면은 네. 회사가 대박이 나면은 5억을 준다라고 하고 임원들은 더 많이 주고 그렇게 그 별도 계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가. 근데 2020년까지 다니던 직원들 그 월급 나온 걸 보니까 보상 간 걸 보니까 이렇게 큰 액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계약이라는 게 나중에 혹시 이런 계약이 새로 생겼을까요? 별도의 계약서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나 박영수 특검의 딸, 지금이야 이 회사가 뭐 배당금 어마어마하게 받는 회사지만 2015년, 16년에는 그냥 부동산 시행사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직원 네. 16명, 임원까지 포함해서 16명이. 네. 왜 여기에 취업을 했을까요?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특검의 공통점은 김만배 대주주와 가깝다는 것이고 아버지가 직장을 소개했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를 이용한 거죠. 대박을 예감하고 이렇게 취업을 하도록 한 건지 아니면 김만배 씨가 신세진 걸 갚는 차원에서 채용을 한 것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50억 원의 퇴직금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있는 만큼의 좀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검찰은 일단 곽상도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네. 아빠들이 소개해준 직장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따님도 회계사거든요. 네. 그러면 그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박영수 특검 말로는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다가 애가 좀 크니까 직장을 갖고 싶다고 해서 소개를 해줬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곽상도 의원 아들도 뭐 스펙이 뭐 괜찮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산업 디자인과를 나와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게 조금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런 걸 내다보고 있지 않았다면은 그냥 쉽게 들어갈 회사였겠느냐 그런 얘기도 의문들이 있는 거죠. 이 정도 이익이 날 거라는 게 확실하지 않다면 그 조그만한 회사에 굳이 이렇게 취업시켜줬겠느냐? 이익이 난다는 거는 부동산 경기라는 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분양이 되기 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그때는 예측을 그러니까요. 했다고 그거는 좀 뭐 안 되는.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대박 날 게 확실하다. 이건 확실한 사업이라는 게 아니었다면 그렇게 조그만한 회사에 굳이 이렇게 취업을 했을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특히 그 젊은 또 그런 대목들이 의구심을 잇는 대목이긴 하죠. 또 하나의 의문점. 네.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로부터 473억 원을 대여받았다는 네, 거 아닙니까? 네. 아직 갚지 않고 있다는 거.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 5개월 전에 금융정보분석은 FIU가 이제 경찰에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대표인 이승문 씨가 빈번하게 회사 자금을 대여받았고 그 과정에서 그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이 됐다는 걸 파악을 하고 경찰에 통보를 했죠. 그 경찰이 사실은 그동안 미적거리다가 대장동 문제가 터진 이후에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473억 원을 대여받은 건을 둘째치고 네. 현금으로 수십억 원 인출하는 일은 드문데. 수십억도 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다고 합니다.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을 하다 보면은 화천대유가 해야 할 업무 중에 맡아야 될 맡은 업무가 분묘가 280기가 있었고요. 대장동 일대에. 네. 그 세입자가 한 100여 명 이상 있다 그래요. 예, 예.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는 분묘는 이장해야 되고 세입자들은 이전을 해야 되는 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보상비나 이주비로 공식적인 주는 돈 외에 네. 현금을 줘야 될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웃돈을 더 주거나 뭐 뒷돈 표현하기도 하는데 현금으로 더 줘야 될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영수증 처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대주주가 네. 그 부담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행 사업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 회사 돈을 써서 갖다 썼는데 돈은 줬는데 영수증 처리가 안 되면은 자기가 빼돌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제 출두하면서 그 운영비로 썼다라고 하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돈 흐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또 한 가지 더는 재개발 사업에 통상 등장하는 정치권이나 관련 공무원들이나 로비 자금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그 그렇죠. 부분 뭐 수사를 하게 될 테니까 그거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의혹. 네. 그 화천대유에 이제 법조인들 이름이 조금 전에 얘기한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등장한단 네, 말이에요. 초호화 고문단. 네. 그래서 이제 법조 게이트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이 조그만한 회사에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법조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가? 화천 대유 쪽 설명은 이렇습니다. 법조인들을 나열하니까 엄청난 걸로 보이고 호화 고문단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쫙 빙봉처럼 세우면 엄청난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한 자리에 선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영수 특검은 2016년 3월 고문 변호사가 됐는데 11월에 특별검사로 가면서 그만두죠. 아, 임기가 겹치는 게 없다? 네. 아니, 겹치는 게 없어도 그냥 이 한 줄로 세워놔도 호화는 호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씩 두고 이경재 변호사는 계속 고문으로 있다 그러고요. 예. 나머지는 시기가 별로 겹치지 않는, 이제 끝나갈 때쯤 들어오고 끝나거나 들어오고 이런 시기였다고 얘기를 그렇게 이제 해명은 하긴 하고요. 그럼 법조 게이트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 쪽에서. 김만배 씨가 어제 그 출담에서 했던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네.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저의 어떤 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기감이 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또 심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멘토 같은 분들이라. 그냥 좋아하는 형님이어서 멘토 같은 형님들이어서가 전부일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김만배 씨와 이들 법조인들이 공직에 있을 때 친분이 만들어졌고요. 특정한 사건에 관련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사건이라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연 곽상도 의원 경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2013년에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신단 말씀이죠. 일단 대가성을 추정하는 얘기들이 제가 들리고요. 네. 김만배 씨가 법조계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김만배 씨가 대여금 473억 원 일단 횡령 혐의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곽상도 의원에게 건넨 금품이 대가성이 맞다면은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을 거다는 이런 전망들까지 들려요. 만약 그 아들의 50억 원이 네. 대가성 뇌물이라고 될 수도 있다는 걸 놓고 수사한다고요? 예. 그렇게 수사기관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아.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 행정처 기조실장을 했거든요. 네. 이때에 김만배 씨가 법조 일진 간사, 기자실 간사였어요. 네. 그럼 아주 자주 접하니까 가깝게 지내는 거죠. 됐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무죄가 났는데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사안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서 벌금 300만 원, 네.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까지 가서 파기환송으로 무죄가 된 거잖아요. 이때 파기환송 무죄가 날 때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7대5 팽팽했어요. 6대6이 한 표만 차이가 난 겁니다. 예. 6대5로 한 표가 차이 났는데 대법 원장이 한 표 얹으면서 7대5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 권 대법원장이 선임 대법관으로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하는데 그러면은 김만배 씨와 이재명 지사가 되게 가까워야 되는데 서로 인터뷰 한번 한 정도지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주장들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대목이긴 한데 문제는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하자마자 3개월 만에 이쪽 고문을 맡아서 네. 월 1,500씩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물론 이걸 다 지금은 기부했습니다마는 받은 자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받았으면은 대가성 금품이 되는 거고. 지금 본인은 아무 일도 한 적이 없고 출근한 적도 없다고 얘기하고 아무 일 안 하면은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대가성 금품이 될 가능성으로 들여다보는 거고. 변호사 등록을 대법관을 하고 나면은 3년간 안 받아줘요. 네네네. 그러면 법률 자문을 하면은 변호사법 위반이 돼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권순일 대법관한테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법률 고문, 법률 자문이 아니라 경영 자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뭐 이런 해명을 또 하더군요. 경영 자문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취재를 하다 들은 얘기인데 네. 어떤 검찰총장이 퇴임한 직후에 여러 기업체에서 자문 좀 해달라 그랬대요. 네. 그랬더니 내가 무슨 검찰 소환 조사 받을 일이 있냐 안 한다 그랬더니 아니 경영 자문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른 거냐.
뭐 눈 가리고 아웅 하냐. 예. 그러면서 거절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뻔히 알면서. 왜 뭐 과전 불합리호 뭐 이하 부정간 얘기를 하잖아요. 대법관하고 직후에 나오자마자 이런 걸 맡았다는 자체가 야, 판사로서 평생을 재직한 사람이 그 정도의 리걸 마인드가 없나? 이런 의문들. 법적인 마인드가 없냐. 예, 없나? 그런 얘기들이 드는 겁니다. 자관.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박영수 특검이요. 박영수 특검은 자관 거론되는 사람 중에 현직과는 관련 없는 게 유일한 게 박영수 특검이에요. 제가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박영수 변호사는 고문이 됐다가 특검이 되면서 그만둔 거잖아요. 특검 된 이후에는 박영수 특검 말로는 한 5년간 지금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검찰 현직을 그만두신 건 언제예요? 2009년 1월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그 여기 고문으로 간 건 2015년인가요? 16년 3월쯤 16년인가요? 된다 그럽니다. 아, 그러면 변호사 자격으로 갔던 거다. 그러니까 그 남욱 사건, 남욱 씨가 2015년에 구속이 된 적이 있어요. 이 사건 때 변호인을 한 게 인연이고 김만배 기자는 법조를 출입하면서 잘 가깝게 지냈던 건 맞고 네, 뭐 네.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현직과 관련돼서 고문을 맡은 건 아니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거죠. 현직과 관련돼서 어떤 대가성의 의혹 요 부분은 최소한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 특검도 아니 변호사가 고문을 준다는데 만화를 있겠냐 그러더라고. 자기 변호사였는데. 그렇지만은 김만배 씨가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문료를 주고 네. 딸을 채용했을 때는 뭔가 모종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들이 그렇죠.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이 의혹의 포인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사업이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네. 사실 노리스크 하이리턴 아니었냐는 평가도 많거든요. 네, 네, 네. 요거에 대해서는 또 분분하더군요, 의견이. 그러니까 간과해서 안 될 게 LH가 공영 개발을 포기할 당시에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와 미국으로 도주한 남욱 변호사는 이미 대장동 지역의 민간 개발 쪽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자신의 돈과 부인 누나의 돈까지 한 7, 80억 투자했고요. 남욱 변호사도 50억에서 100억 정도 자신의 돈과 끌어모은 돈을 투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가 추진하는 법인에 투자한 건 아니고 한 두 단계 거쳐서 투자가 됐다 그래요. 예. 어쨌건 이재명 시장이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공영 개발이 됐더라면은 이 돈들이 다 날아가는 거죠. 자기들이 하던 거. 그러니까 예. 아니 개인이 7, 80억 재산, 50억 넘는 돈이라는 게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그걸 날릴 수 있는 거는 하이리스크가 맞는 거고요. 또 대장동 일대의 분묘 280기, 세입자 100여 명 이것도 내보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자가 늘어나니까. 하이리스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 잠깐만요. 근데 그거는 네. 이 사람들이 민간 개발을 생각하고선 미리 사들였다는 거잖아요. 이 분묘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투자를 했는데 예. 그거는 이제 남욱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대장 판교 예. PFB라고 거기 대표를 맡으면서 토지와 연립주택 같은 걸 사들인 게 있죠. 지금. 민간 때, 예, 민관 때 말고 예. 민간 개발 예, 시절에 예, 예. 이들이 민영개발, 예, 예. 했으니까 네. 민영 개발 때 네. 말입니다. 네. 근데 그걸 계속 두고 있으면은 계속 이자가 나가니까 그렇죠. 그 돈이 비용이 계속 그러니까 들잖아요. 이들로서는 반드시 민관 사업에 탔어야 된다 그 말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 사안을 바라보다 보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결과론적 분석과 과정론적 분석이 충돌해요. 결과론적 분석을 보면 4천억이라는 돈을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특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추가이익 환수 안 그리고 하고. 또 네. 뭐 고위급 법조인들 나오니까 게이트 아니냐 나오는 것이고 과정론을 보면은 이게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얘기들이 성남시 의회에서도 언급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겁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이쪽의 주장과 저쪽의 주장이 자꾸 엇갈리는 이유도 보는 시각, 어느 포인트를, 어느 조각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한 조각 가지고 단정 지을 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려고 해야 됩니다. 예, 네. 이 조각들을 다 가지고 네. 전체 그림이 뭐가 될지를 보고 확실하게 그리고 처벌할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자면은 남욱 변호사가 그 토지와 집을 사들이면서 부산 저축은행과 저축은행들로부터 1,800억을 끌어들여요. 네. 요게 앞으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좀 민영 개발 때 얘기하시는 거죠? 좀 더 취재를 해서 요거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50억 얘기부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딱 그 포토샵하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글쎄 일단은 그 퇴직금 내지는 뭐 그 위로금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크고 네. 또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다니다가 50억 받았다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가 가장 공격하던 화천대유의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금액이 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뭐 성과급이다 위로금이다 이거 솔직히 위원님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성과급이라고 할 때는 연봉이 높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영업을 한다든가 무슨 저 회사에 큰 이익을 얻었을 때 성과급인데 네. 이번의 경우에는 발생한 이익을 그 고생한 직원들에게 좀 나눠주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통상적인 성과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발생한 이익이라고 하는 게 정산도시금 끝나기 전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면 이제 배당금 비슷한 건데 그걸 어떻게 하니까 또 특정인한테만 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일했던 수고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통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급이나 위로금이나 또는 퇴직금과 비교할 때 고액이고 화천대유라는 회사 또는 뭐 천화동인이라는 그 자본을 댄 그런 회사들의 실체가 사실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결국은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어간 회사이고 그 자체가 뭔가 불법성이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불법의 과실을 나눠 가졌다 이런 지금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저희들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지금 어제 이제 나왔던 보도를 보면은 당 지도부 특히 김기현 원내대표가 추석 전에 50억 그 수수 이야기를 미리 들었다면서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정치권에서 소문 내지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제보라고 말했는데요. 제보가 있었다고 제보라는 것이 이제 예컨대 당 소속 의원에 관한 뭐 그런 내용도 이런 일이 있답니다 하고 하면 그거 확인 한번 해봐라. 그 정도 할 수 있지. 그 이상 그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할 수는 없거든요. 아마. 근데 곽상도 의원만의 수상이 얘기 들었다면서요. 또. 이제 곽상도 의원은 아마 지금 언론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그 아드님이 그 퇴직하면서 얻은 성과급과 뭐 퇴직금, 위로금의 차원이지 나는 이 회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 뭐 그런 정도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뭐 추석 연휴가 돼버린 거겠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보는 있었지만 확인이 안 된 제보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죠. 그거를 사실로 전제하고 뭐 당 지도부 차원에서 뭘 조치하기는 너무 힘들었다. 이런 그 취지의 지금 말씀이십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그러면 자 일단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회에서 일단 그 최고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때 아니요, 그날 이제 일요일 날 저도 이제 급히 그 경기도 지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오후 5시에 최고위를 긴급히 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그 직전에 탈당계를 제출을 했어요. 근데 탈당의 효과가 발생을 하고 나면 일단 우리 당의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와 동시에 탈당 처리로 간주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히 이제 공직선거의 경우에 탈당해서 출마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접수를 거부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정당법상 도달하면 접수의 효과 그리고 탈당의 효과가 발생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라든가 이런 조치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죠. 지금 이준석 대표나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의원직 사퇴를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정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미 우리 당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정치적인 요구이지 우리 당에서 요구하는 무슨 그런 어떤 징계의 효과라든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은 뭐 곽상도 의원이 거부하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그냥 그렇습니다. 막연한 차원의 촉구다 이렇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되는 겁니까? 네. 힘이 없는 촉구다. 예,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거치 문제는 곽상도 의원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 우리 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뭐 크게
강제력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잘하는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그 본인이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결정을 내릴 여지가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오히려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그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 자체를 이재명 후보 측과 한번 밝혀보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전혀 할 입장이 아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은 본인의 판단인데 그보다도 네.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받은 그 퇴직금 내지 위로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 문제의 본질은 이재명 후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오히려 뭐 지금 법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쉽게 하면 그러면 곽상도 의원은 화천대 의원은 이재명 거다 이렇게 본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이재명 그 후보가 그러니까 그 주인인 화천대유에서 자신의 아들한테 50억 준 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조금 다른 논리일 수 있는데요. 예.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그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던 이성문 변호사가 이한성 씨. 예, 이한성 그 씨가 예. 거기 천화동인의 1호 이사라고. 1호의 저 사내 이사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한데 사실은 이제 인적인 구성 자체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들어가서 직원으로서 일을 한 것이고 화천대유 자체로만 4천억 정도의 어떻게 보면 부당 이득을 얻은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익금 전체 중에서 지금 행방이 사실상 발견된 것은 50억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나머지의 그 수익금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갔느냐. 네. 그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기껏 이제 우리가 생각이 저도 50억을 아직도 구경을 못 해본 돈인데 근데 이제 그 전체 4천억 또는 뭐 천화동인까지 하면 이게 뭐 수천억이 더 포함이 돼요. 그럼 그 돈들이 실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궁극적인 행보가 어디냐. 더 나가서 이게 이제 회사에서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 회사가 개인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돈이 나가서 또 그것이 수천만 원씩 현금으로 해서 수십억이 출금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사가요, 무려 그 FIU에서 그 경찰로 그 수사 의뢰서가 도착한 지 5개월이나 뭉개다가 지금 와서 수사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 이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인데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종업원이었던 것도 명백하고 종업원으로서 과도한 돈을 받은 것도 분명한데 주인이 아니라는 것도 명백해요, 보면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곽상도 의원의 시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 시점에서는 화천대 의원은 이재명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위원님도? 저는 뭐 그런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 일단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저렇게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그 이익금은 결국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머니 또는 땅을 판 사람들로부터 땅값을 덜 주고 얻어낸 그 이익금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익금을 모은 그 돈의 행방이 알려지면 결국에는 이 주인이 나타날 텐데 네. 이렇게 민간 기업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도록 한 것은 이재명 지사께서 이미 주장하셨듯이 자신이 설계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재명 지사가 시장 시절에 유동규 씨를 통해서 이런 민간 기업에 과도한 이익이 가도록 설계를 하고 실제로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지금 몰려 있어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만약에 전혀 몰랐다면 정말 무능했던 거고 알았다면 주인이라고 봐야 되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곽상도 의원 말고 뭐 자문이니 고문이니 또 뭐 해갖고 국민의힘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여러 명의 이름이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다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등장인물 중에서 박영수 특검의 경우는 사실상 초기부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남욱 변호사 또 변호도 맡은 적이 있을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도 뭔가 역할을 했을 거라는 추측이 많이 돌거든요. 다른 분들하고 달리.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결국은 재판 거래가 아닌가라는 의심이잖아요. 그래서 월 1,500만 원씩 받았다면 그것은 저는 엄청나게 과도한 자문료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변호사들이 기업과 그 자문 계약을 해서 받는 것이 월 100만 원에서 정말 많이 받는 경우에 한 50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50억 이야기가 나오니까 1,500만 원이 그리 과도한가 제가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은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인물이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아니 그래 그분들이 그 과거 정권에서 검찰 고위 간부를 지냈던 분들이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른바 정치 세력들과 연계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그 수익금을 정치 세력과 함께 나눠 쓴다면 그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정치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지목받는 분은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 출신 그분밖에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30분 정도가 그 법률 고문단으로 활동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드러난 분들은 몇 분 안 되거든요. 30분이라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김만배 씨의 주위에 30명 정도를 고문으로 위촉해서 활동했다라는 화천대유에? 지금 이 화천대유에서 30명 정도를 고문으로 활동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는 그 30명이 다 나타나면 상당히 문제가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 김만배나 이상문 이 두 사람이 법조계의 인맥이 전혀 없는 사람이어서 다른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그 중간 매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이 법조팀장까지 오랜 법조기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법조인들에 대한 인맥이 두터운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거기에 등장하는 법조인 한 명 한 명이 누구하고 친하다라는 것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배후에 누구가 있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제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근데 방금 앵커님이 마치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받은 사람이니까 박근혜 정권하고 친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는 그건 거거든요. 여야 모두 공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당연하잖아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람 외에 숨겨져 있는 사람이 드러나면 그것은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의미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드러나는 사람도 역시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한번 조금 더 취재를 해 주시고 그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수준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그저 그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알겠습니다. 의미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예를 들어 그 급여와 다르게 엄청나게 그 많은 성과급을 주고 있다면 그 성과급의 그 방향을 찾아봐야 돼요. 예컨대 급여는 월 1,000만 원 받는데 성과급은 수십억을 준다. 그러면 그 수십억의 돈과 급여가 주인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그건 경찰이 이제 자금 흐름 추적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근데 저렇게 뭉개고 있는데 언제 나오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쭙고 정리할게요. 지금 특검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솔직히 가능하죠. 아니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특검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가 들통났거든요. 그래서 특검이라는 것을 지금 이 정권은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특검을 통해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지금 이 사건 수사를 하는 걸 보면요. 온갖 군데에 흐트러나요. 근데 이 정도 사건이 되면 그 합동수사본부를 넘어서서 엄청난 규모와 수사력을 갖춘
수사 주체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경찰서 진흥팀에 갖다 놓고 알겠습니다. 뭐 검찰청 공공수사부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방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장재현 의원이 윤석열 캠프 총괄 상황실장 맡고 있었잖아요. 네. 이제 아들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죄를 깊이 반성한다면서 그 캠프 상황실장직을 사퇴했다는 좀 속보가 들어왔다는 점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정치견지학 시간은 마무리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캠프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자, 50억 사실이 공개된 후에 이재명 캠프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보인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어떤 대가라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뭐, 그 대가와 관련된 부분은 뭐 수사를 통해가지고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예. 아마 살펴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많은 분들이 한 6년 정도 일하고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 일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많은 의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산정을 한다 하더라도 한 2,500여만 원 정도가 정상적으로 20배, 200배가 넘는. 저 의원님. 네네. 지금 혹시 핸드폰으로 전화 받고 계시는 겁니까? 예,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전화가 자꾸 끊어졌다 이어졌다 해가지고. 지금 일단 상태는 좋으니까 일단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또 대가성 뇌물의 일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셨던 겁니까? 그건 아마 수사를 통해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 50억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납득될 수 없는 대가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해명하는 측면에서도 뭐 퇴직금이다. 아니면 성과급이다. 예. 나중에는 산재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것도 근거로 삼을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거든요. 화천대유 입장에서도. 예. 그런데 이제 급하게 퇴사하는 시점도 뭐 신병을 이유로 대군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건과 관련해서 FIU의 어떤 자금 흐름과 관련된 수사가 착수된 전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도 회계사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곽상도 의원 쪽에서 어떤 반박이 나왔냐면 아니 이게 구린 돈이었으면 그러니까 신고하고 세금까지 냈겠느냐 이런 식의 반박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뭐든지 다 금융거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FIU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자금 흐름이 추적되지 않고 이 대장동 건을 국힘 쪽에서 오히려 터트리지 않았다면 넘어갈 수 있었던 은밀한 거래였다. 물론 흔적은 다 남지만 이게 주목받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죠. 예전처럼 이거를 무조건 뭉개고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몰래 넘어가려다가 들켰던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국힘 쪽에서는 오히려 자살골을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살골이라 하면 어떤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처음에 화천대유 누구 것이냐 이렇게 맹공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은 결과적으로 화천대유라고 하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큰 이익을 얻었는데 이거는 바로 우리 이재명 후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번 추석 밥상에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맹공을 펼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곽상도 아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고요.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러한 정황과 내용을 추석 전에 이미 지도부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맹공을 펼쳤다는 것이죠. 근데 그 뻔뻔함이라든가.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냐면 제보가 들어오긴 했지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뭘 조치를 취하는 데는 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의 그 해명을 나눴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보류하셨어야죠. 그런 제보까지 들어와가지고 의심스러운데, 근데 사실은 저는 구체적으로 알았을 거라고 보고요. 김재원 전 의원다운 답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알겠습니다. 국민들한테도 납득을 못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조중동이 일제히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한성 씨가 천화동인 1호 이사로 선임이 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요지의 보도를 내놨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한성 그분이 언제적 보좌관이셨을까요? 이화영 의원이 의원직이었던 게 꽤 오래전 얘기이긴 하죠. 예. 그렇죠. 화천동인과 관련돼서 불거진 내용은 2015년 이후고 그다음에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PFV와 그다음에 화천대유라고 하는 자산관리회사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2015년인데 해당 인물이 1호
1호 이사였다 여부에 대해서 관련성은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가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곽상도의 아들이 관여되어 있거나 지금 말씀했던 오래전 보좌관이 관여되어 있는 사실조차도 묻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하고 연결하는 거는 사실상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화영 의원이 의원직이었던 게 오래전 17대 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과 보좌관으로 이제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그 관계는 계속 지속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을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15년 전 그 보좌관과 의원의 관계였다라고 하면 네. 15년을 한결같이 이어오는 사이들도 있겠지만 뭐 4년이라는 짧은 의원 기간에 보좌관을 3차례, 4차례, 5차례씩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일반화해가지고 15년 전에 보좌관이 15년 뒤에 특정 회사에 이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제로 연결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을 의혹으로 제기하는 쪽에서 계속 그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그 중간고리로서 유동규 이분을 지금 이제 지목을 하고 있는데 유동규 씨의 역할을 캠프에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 조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뭐 질문을 전에 받은 적도 있는데요. 뭐 일단 수석 대변인인 제가 캠프에서 뵌 적도 없고 대화 중에 그분의 이야기가 나온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캠프에 뭐 조인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무근인 것 같고요. 그럼 사실로 확인되지도 캠프하고 않았습니다. 연관된 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캠프와 연관된 건 둘째 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일을 할 때 그럼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그다음에 그거를 당시 이재명 시장은 알고 있었느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거는 그분이 인터뷰를 한번 내셨더라고요. 네네네. 본인은 기획본부장이었고 이 도시개발과 관련된 것은 개발본부장의 역할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관여하고 혹시라도 뭐 부당한 의혹이나 설계에 관여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평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설계를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실무를 이동규 전 본부장이 맡았던 거고, 이런 그림 속에서 결국은 그래서 그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인물은 이재명 현 후보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 확정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 하고 동일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시정의 책임자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모든 의혹의 기결은 이재명으로 가는 것이고 심지어 이재명의 아들이 관계회사에 근무했다라고 하는 의혹까지 제기했던 것 같고 별로 일맥상통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일 뿐이죠. 하나만 더 제기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내용을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위례 신도시 개발도 대장동 개발과 닮았다, 이 점을 제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위례 신도시 거는 내가 자세히 내용은 모르는데 대장동과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 특히 이제 화천대유와 관련됐던 혹시 비리 게이트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민간 개발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던 국민의힘 관계자들 그 엄청난 압박을 이겨내고 기초자치단체장인 이재명이 공공개발로 돌렸는데 공공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지방채도 승인해주지 않고 개발공사를 만드는 것도 방해했던 그 세력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간 합작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들, 이런 것들이 성남시가 관여했던 모든 사업에 전반적으로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한결같이 공공이익을 환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분투했던 자기에게 지금 와가지고 더 잘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의혹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적반하장이다라는 것과 동일한 논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곽상도 의원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쪽에서 무고죄로요? 뭐 적반하장이고 법률적으로 그냥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예. 뭐 특검에 대한 네. 입장은 이미 섰죠. 캠프에서 안 된다라는 입장이시죠? 지금 보시다시피 판판이 예. 주장이 깨지고 있고 허위이고 예. 엉뚱한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대선이 몇 달 안 남았어요. 예. 예, 뭐 검사를 선임하는 과정과 법을 만드는 과정, 과거의 경험을 보게 되면 아무리 상설 특검법이 있다 할지라도 네. 이것은 국민의 의혹을 신속하게 풀어나가야 될 검찰 수사와 계좌 추적이 임박해 있는데 이거를 피하고자 하는 국힘의 사실은 꼼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캠프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